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다시 200불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뉴스나 리포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 이제 캐나다 증권사 캐나코드라고 하는 것에서 재밌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캐나코드에서 최근에 이제 기가 텍사스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기를 좀 썼는데, 제가 리포트를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저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서 이 3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캐스팅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 로봇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배터리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에 준공을 시작을 해서 2021년도부터 모델 Y를 부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생산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크다고요. 첫 번째는 보잉인데, 비교해보면 사실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가 있죠. 보잉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부터 좀 살펴보면, 모델 Y는 지금 주당 5,000대씩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 12월에 보면은 주당 3,000대 생산이 가능했고요. 23년도 4월에만 해도 4,000대씩 생산을 했어요. 근데 5월에 5,000대까지 생산을 하면서 캐파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약 본격적으로 캐파가 다 완성된다고 하면은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향후 테슬라의 비용 절감과 마진 확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3년도 1분기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분기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생산을 했는지에 대비해서 좀 볼 수는 있는데, 사실 4분기에도 평균적으로 주당 1000개씩은 생산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좀 시작했다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생산은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3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 사실 다이캐스팅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요 마크로스를 여기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다이캐스팅으로 제작된 피규어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요거가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철로 좀 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이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철을 녹여가지고 유압 방식으로 주물에 넣어서 찍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실수 없이 똑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어떤 반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대량 생산하는 데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 때 다이캐스팅 기술이 사용이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부품들을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 가지고 붙인 케이스는 있었죠.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다이캐스팅 기술은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통으로 찍어내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의 3분의 1씩을 그냥 통으로 찍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캐스팅의 장점이 빠르게 실수 없이 같은 주물을 본격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다이캐스팅 기술이 가능했던 이유, 작은 부품이 아니라 큰 통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페이스X에서의 어떤 로켓, 이제 금속 전문가, 이게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스페이스X는 사실 뭐 로켓을 뭐 이제 찍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금속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금속 전문가를 통해서 이 큰 형태의 이제 바디를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목이 됐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규모 면에서 이제 바디를 찍어내니까 이 찍어내는 기계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작은 부품만 찍어내니까 작은 다이캐스팅 기술로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총 6개의 회사에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5개의 회사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캐스팅 기술 회사인 IDRA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이 기계 자체만 9,000톤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텍사스에 배송이 될 때 뉴스에 찍혀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캐스팅 기술로 인해서 비용은 감소시키고 같은 이제 모양을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만든 혁신성을 이루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동화되어 있는 로봇들의 코딩인데, 우리가 이제 생산할 때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제 기가 베를린을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쫙 보여준 걸 보면은 자동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자동화되어 있는 로봇들의 코딩을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회사다 보니까 이 IT 쪽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본인들이 직접 해요.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뭐 공장의 구조를 변경할 때라든지 확장을 할 때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용이하죠. 코딩을 다 할 줄 아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성을 또 두 번째로 갖췄고요. 세 번째로는 배터리 생산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 이야기를 한 건데 기가 텍사스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터리를 습식 기반 배터리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습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조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이제 그 기계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지하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건식으로 바꾸면서 공간도 굉장히 축소를 하고 비용도 축소를 많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에너지 효율도 10배 정도가 좋고요. 이거는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단계를 걸쳐야 되는 배터리 생산에서 습식 부분을 빼면 너무나도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2019년도에 맥스웰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21년도인가 매각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술만은 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세 번째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저렴한 고효율의 자동차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모델 3랑 토요타의 코롤라랑 비교를 한 그 비용 구조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마일당 드는 비용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0.49달러, 그리고 이제 토요타의 코롤라 같은 경우에는 0.46달러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델 3가 많지만 근소한 차이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효율의 자동차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이,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 이런 적용되던 혁신성들이 앞으로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최근에 이제 AI가 핵심이잖아요. 이제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이 바로 FSD입니다. 그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AI 회사로 변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FSD를 업데이트를 하면 엔드-투-엔드 AI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 그러니까 맵을 사용을 할 때 기존에는 일반적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다 그게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거에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빨리 가는 길만 찾을 때 인공지능은 더 다양한 경로를 좀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연도날 전략도 결국에는 FSD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FSD를 쫙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만약에 보급이 되고 AI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AI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고통은 좀 있죠. 지금 FSD 같은 경우에는 15,0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근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보급을 더 시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격 인하가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가격 모델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 두 가지가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FSD가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고 AI가 보급이 된다고 하면 테슬라가 AI 회사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반적인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챗GPT 모먼트를 가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챗GPT 모먼트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올해 들어서 챗GPT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20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상승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I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평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캐나코드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기가 텍사스를 방문해서 쓴 방문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유용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